저는 음. 이제 대학교 때까지는 제가 생각하는 길이 CCC라는 선교단체의 음. 간사였어요. 아, 간사님이 네. 원래 비전이셨어요? 왜냐면 저는 그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 아파 TV의 윤멘토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진로 찾기 인터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비전 스쿨에서 열심히 해서 얼마 전에 되게 좋은 성과까지 나오셨다고 하는 우리 기성호 멘티님을 모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음. 38기 수료자 기성호라고 하고요. 현재 국내, 국외의 어려운 사람들을 배관 기술로 돕는 음.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비전으로 두고 있는 음. 청년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보통은 20대 중반에 자기 길을 하나 결정하는 것도 되게 힘든 일인데, 네, 되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네요. 그죠? 네네. 이 네, 비전 스쿨에서 배운 것에 네, 또 나를 알아가는 시간과 또 음, 어떻게 비전을 이뤄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들과 생각들이 음, 그런 도움을 많이 준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일단 뭐 구체적인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요. 네. 누군가 이제 성호님한테 비전을 찾아가는 게 얼만큼 힘들어요 한다면 1부터 10까지의 정도가 있다 그랬을 때 얼마나 힘드신 것 같아요? 본인 생각에? 저는 만약에 혼자서 그것들을 모두 다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음. 거의 8에서 9 정도는 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거에 대한 이유를 든다면 저는 맨 처음에 대학교 때 나의 비전을 찾겠다라고 음, 하면서 맨 처음에 음, 신청한 게 뭐 프로그래밍도 해봤지만 두 네. 번째로는 빅데이터 과정이었거든요. 아, 그런데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 저에게 되게 맞지 않는 길이었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변의 도움들 그리고 이제 비전 스쿨과 멘토님의 도움들로 인해서 음, 제가 조금 더 빠르게 비전을 설정할 수 있었지 않은가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혼자 하게 네. 된다면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음, 그 길을 찾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더 해보고 싶은데, 네. 근데 배관 기술자라고 하면 그냥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네. 조금 힘든 일을 하실 것 같거든요. 음, 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어, 제가 이제 앞으로 건설 회사에 들어가서 할 일들은요. 음, 어, 이제 건설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제 배관이거든요. 음, 한마디로 상하수도 그리고 이런 냉방 시설, 난방 시설, 에어컨 같은 거? 네. 네, 그리고 이제 환기 시설, 네, 그리고 요즘은 미세먼지, 그다음에 에너지 음, 절약까지 어, 그런 모든 부분들을 이제 기계 설비 그리고 배관 관리자가 하게 되는데요. 네, 저는 그 가운데 함께 이제 인부님들과 또 협력업체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음, 이분들이 도면대로 시공을 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고 음,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런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공사 기간 내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게 네네.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자기 직무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죠?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정하는 모습은 지금 너무나 좀 이제 남들한테 자랑할 만한 모습이 되신 것 같은데, 네. 그 이전에는 혹시 뭐 다른 꿈을 꾸셨거나, 뭐 다른 쪽을 준비해 보셨던 경험이 있으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음, 어, 이제 대학교 때까지는 제가 생각하는 길이 CCC라는 선교단체의 음. 간사였어요. 간사님이 네, 원래 비전이셨어요? 왜냐면 저는 그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간사님이 되기 위한 엘리트 코스? 네, 그 정말 캠퍼스의 대표 음, 그리고 이제 한 지부의 8개, 9개 캠퍼스의 총 대표 음, 그리고 이제 해외 선교사 코스까지 이제 음, 돌아와서 내가 어, 정말 간사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음, 이제 하고 있을 시기인 것 음. 같아요. 그때가. 그때가, 네네. 그때가 몇 살 정도 되셨죠? 그때가 이제 27, 28 이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1년 전밖에 안 됐네요?
그죠? 1년 만에 이제 이렇게 많이 되게 다양한 길을 경험해 보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네, 자, 뭐 물론 뭐 간사님에 대한 사명이 있으신 분도 되게 뭐 좀 필요한 영역인 것 같고 네, 또 누군가는 하셔야 되는 일이지만 사실 저도 그런 제의를 되게 많이 받았던 적도 있고 네, 네. 또 왜 이런 진로 교육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왜 이제 목회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 음, 제가 많이 듣거든요. 네. 사실 가장 큰 원인은 사실 제가 그런 그릇이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아, 예,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렇게 사역자로 살아가시는 거 되게 힘들고 아무나 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저도 비슷한 고민을 음,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배관 기술자, 정확하게 말하면 사회적 배관 기술자인가요? 지금 원하시는 키워드가? 네, 이제 음, 지금 당장 회사 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음, 사회적을 붙이기에는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음.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네, 제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음, 제가 배관 기술을 통해서 네, 사회적 약자들이나 또 사회적으로 음,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부분들을 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 기술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면 뭐 독거노인 분들의 네네 에어컨 같은 것을 좀 섬김을 해드리고 네네 또 뭐 아이들한테 뭐 냉난방이라든지 배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사회적 기업 차원에서 네네 도와줄 수 있는 회사를 해보고 싶다는 거죠. 네 와, 그런 네 맞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의 이 배관기술공이라는 이 직무를 네 준비하시게 된 이유가 있다면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좀 흔치 않은 음, 직무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가 그런 직무군을 찾으셨고 또 꿈꾸게 됐는지 네 혹시 뭐 별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어, 가장 먼저는 음, 제가 이제 미국에서 잠깐 생활을 했었는데요. 네. 그것을 가기 위해서 정말 제 몸을 혹사시키면서까지 정말 이것저것 그 돈을 벌기 음, 위해 제가 비용이 드니까, 네 그거를 모으기 위해 제가 어떤 갖은 정말 고생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정말 잠을 거의 안 자다시피 일을 했었고 그냥 어느 굳은 환경에서도 음,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서도 거기서도 계속 운전 알바하고 또 섬김하고 사역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에게 육체적으로 힘들거나 이런 전혀 그런 거에 제약이 없이 그냥 음, 모든 것이 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든, 네, 그 딱 그 타이밍에 음, 이 비전 스쿨 자아 발견 단계가 끝나는 그쯤에 그쯤에, 네, 음, 멘토님과의 개별 멘토링을 통해서 음, 배관 기술자라는 키워드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 네, 제가 거기에 되게 재밌을 것 같다라는 대답으로 음, 바로 거기를 해보자라고 준비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 첫 느낌은 어떠셨어요? 그 배관 기술자가 뭐 대학생을 많이 대학생들은 잘 들어보지도 못했던 음, 직무군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왜 배관 기술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본인이 되게 재밌겠다라고 느꼈을까요? 먼저는 미국에서 진짜 배관공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만나보셨구나. 네, 거기서 이제 제가 아무래도 제가 하숙하고 있는 집을 음, 좀 관리하고 있는 입장이었어가지고 음, 많이 배관공들 분들도 이제 불러서 함께 수리도 해보고 또 저도 이제 아, 직접 뭐 변기도 갈아보고 실제로 배관도 한번 가고 해보셨네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미국에서는 사실 일상화되어 있거든요. 그런 게,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처음에 이제 배관 만약에 수리공을 한다고 치면은 음, 이제 그분들을 만난 사람으로서 저에게는 전혀 거부감 같은 게 없었고요. 어, 오히려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무언가를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음, 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서비스 정신까지 발휘할 수 있는 그 분야가 와. 나에게는 재밌을 수 있는 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근데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네. 혹시나 우리가 뭐 대학교까지 나와서 음,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뭐 힘든 일을 하는 것 같잖아요. 음, 어른들 보시기에는 네네. 그렇게 좀 염려하시는 시각에 대해서는 네. 좀 걱정되거나 그렇지 않으세요? 음,
처음에 아버지가 음. 굉장히 반대를 하시긴 하셨어요. 그죠.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뭐 대학까지 나왔는데 또 힘든 일을 왜 하려고 그죠. 하느냐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네. 음. 근데 아버지한테는 제가 그래도 아버지 이거 제가 해보고 싶어서 직접 음. 선택한 일입니다. 라고 음.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와. 그 정도로 내가 해보고 싶다라는 강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음. 주위의 그런 시선들은 제가 음. 그렇게 크게 의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와. 야, 그게 참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 뭐 대학을 나와서 네, 석사까지 해놓고 한다는 게 겨우 이런 일이야라고는 어떤 암묵적인 평가 같은 게 좀 존재하거든요, 한국에서. 네, 근데 그걸 못 견뎌가지고 음, 그래서 뭐 목걸이 달고 다닐 수 있는 회사들, 네, 그래서 뭐 파란색 목걸이를 딱 들고 음, 커피 하나 들고 이렇게 출근하는 게 되게 좀 멋있어 보이긴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걸 때문에 실제로 자기 원하는 게 아닌데도 음, 조금 참아가면서도 그런 일 하시는 분 되게 많은데 되게 자기한테 주신 달란트대로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멋있어 보이네요, 이 모습은. 아,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뭐 저번에도 제가 한번 봤었는데 다른 네, 분들한테도 만약에 내가 뭐 16살, 17살 정도 되는 중고등학생 돌아갈 수 있다면 네, 어떤 걸 가장 먼저 미리 준비해보고 또 뭐 생각해보고 또 혹은 음, 훈련해보고 싶으세요? 먼저는 제가 16살로 돌아간다면 음. 그때 당시에 제가 약간 좀 후회되는 결정을 한 적이 있어요. 음. 그때 선생님들이 과거 준비를 해보지 않겠냐라고 어. 권유를 해보셨고 주변 네. 친구들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저는 그 당시에 그냥 이제 중3에서 고1로 넘어가는 그 시기가 정말 네네. 길거든요. 아, 그리고 그죠.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시기여서 어. 그때 저는 과거 같은 그런 음. 열심히 하는데 별로 음. 도전해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음. 드리고 그냥 정말 그냥 5개월 동안 그냥 편하게 놀았던 기억이 아, 있어요. 그 당시 때? 네,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돌아보면 만약에 내가 한 번이라도 도전 정도는 해봤으면 음. 이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도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 음. 내가 그런 것들을 좀 더 도전해보고 음. 아니면 좀 더 그 시기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더 많이 해봤다면 네. 조금 더 나의 길을 빨리 찾고 그다음에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습관들이 더 잘 음. 구축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와, 듭니다. 와, 좋다. 사실 멘토의 입장에서 소 멘티님을 봤을 때 가장 많이 바뀐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네, 제가 처음에 소 멘티님을 봤을 때는 정말로 그냥 느낌으로만 봐도 음, 간사님이나 전도사님 같았었어요. 네, 이게 절대 뭐 나쁜 말이 아니라 너무 진짜 교회 오빠 이미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네, 맞아요. 이게 직무로 봤을 때 어떤 조금 약점이 있냐면 음, 경쟁이라는 단어를 되게 거부하셨었거든요. 네, 네, 제일 맞아요. 초반에는 나는 경쟁하면 안 된다. 내가 음, 오히려 그냥 양보하고 남을 세워주겠다.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맞는 부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제 인간적인 어떤 마음으로 기본에 깔려야 된다는 부분까지는 맞는데 네, 사회 나갔을 때 정말로 선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약간의 어떤 거부감 같은 게 있어서 그냥 안 가는 거예요. 네, 갈 수 있는 맞아요. 힘이 있는데도. 근데 지금은 정말 면접도 많이 준비하시고 네, 시험도 쳐보시고 자격증을 따보시고 하니까 이제 그게 좀 극복이 되신 것 같아서 그 네. 모습이 너무 이제 보기 좋거든요. 예, 그래서 때마침 오늘 그 회사에서 발표도 나셨다고 하셨던데, 아, 네. 네, 제가 그 지난주에 최종 면접 2개를 봤었는데요. 네, 이제 한 개는 아쉽지만 떨어졌지만 음, 그래도 한 개 감사하게 이제 마지막에 합격한 회사가 있어서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신 거예요? 네, 이제 딱 음, 제 나이가 이제 내년이면 30인데 와, 30대는 아마 음, 일을 하면서 계속 그 일들을 배우지 야, 않을까 싶습니다. 와, 박수, 와, 좋습니다. 그래도 딱 1년 준비해서 네, 자기가 원하는 키워드도 찾았고, 또 그 키워드에 해당하는 회사도 이제 일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얻었네요. 네, 네, 좋습니다. 이제는 또 직장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실 텐데 앞으로도 이 훈련하는 모습을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수업이 감사합니다. 끝나더라도 네. 네, 직장 안에서 또 우리가 해야 될 것도 되게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모습도 한번 같이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뭐 다른 거를 조금 넘어가더라도요. 지금 비전을 찾아가는데 네. 이것만큼은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다. 혹은 뭐 장애물이었다. 혹은 이건 앞으로도 나한테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뭐 마음적인 부분, 일적인 부분, 뭐 생각적인 부분 다 합쳐서 네. 딱 한 가지만 꼽는다면 어떤 게 가장 본인한테 걸림돌일까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는데 음. 가장 크게 걸림이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어떻게 내가 이 비전을 하면서 가정을 꾸려갈 것인가가 아, 여전히 저에게 가장 큰 아, 고민인 것 같아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는 거? 네. 좋습니다. 네. 이 일의 특성상 이제 음. 1년에서 2년마다 현장을 돌아다녀야 되고 그런 지역을 고정할 수가 없어서, 네. 또 이제 해외 발령도 잦고 네. 아무래도 그죠. 또 서울에 건설이 많지 않으면 또 음. 지방 발령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음. 아무래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함께 함께 해줄 수 있는 가정을 이루는 게 쉽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건설하시는 분들을 네. 보면서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자기 PR 한번 해보시겠어요? 나 이런 사람이니까 저랑 같이 교제 한번 해봅시다라고 할 수 아, 있잖아요. 뭐 몇몇 명이 볼 줄 몰라요 지금. 네. 어, 제가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책임감은 확실합니다. 네, 여러분, 네,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실하고 자기 비전에 대해서 고민하는 청년들 잘 없거든요. 보시다가 진짜 이분 괜찮다 싶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꼭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이 비전 활동 지금도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실 테지만 네. 그래도 나한테 큰 도움이 됐다. 혹은 나를 정말 성장시켰다라는 하는 훈련이 한 세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지금 성호 씨를 성장시키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은 그런 훈련인지 한번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저에게 있어서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제가 되게 음, 실무적인 이론들, 네. 제가 정말 써야 하는 이론들을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도 자격증 공부를 통해서 그런 시험 제도가 음, 저는 저에게 있어서는 되게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럼 어, 바로바로 성과가 보이고 그죠. 결과물이 보이는데 내가 그거에 또 전력 질주할 수 있는 음, 그리고 배울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자격증은 늘려나갈 생각이고요. 실무를 하면서도, 네. 너무 좋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거 좀 거부감이 있거나 음, 자기 따기 힘들다라고 하는데도 네. 본인한테는 그게 되게 좀 재미있기도 하고 네, 맞아요. 좀 성취감이 이룰 수 있는 맞아요. 맞아요. 그죠? 좋습니다. 그래서 음, 아마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음, 아마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될 것 같고요. 음, 두 번째로는 어, 제가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꼭 해보고 싶은 건데 네, 제가 이제 기술교육원에 있었을 때 거기 이제 실무자분들 출신, 현직자분들 출신이 네. 이제 강의를 하시는 거였거든요. 강의하는 거, 네. 아니요. 그 현직자분들의 음, 강의를 듣는 듣는 거, 네. 들었었는데 어, 그분들이랑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찾아가서 막 이것저것 물어봤던 것 같아요. 현장 일이 음, 어땠고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은지 아, 이제 앞으로 이제 진짜 회사에 들어갔어도 선배님들에게 그것들을 계속 여쭤보고 물어볼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음, 준비를 하셨고, 어떤 일들을 음, 어려우셨고, 어떻게 해결하셨고, 음. 네, 이런 제가 그러니까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멘토들을 인터뷰하듯이 네네. 너무 적극적인 되게 좋은 자세네요. 네. 사실 한국 학생들이 뭐 이제 직업 전문의들 찾아가 가지고 네.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도움을 요청하거나 메일을 보내보거나 뭐 전화해서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걸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음, 어색해하고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저도 수업을 해보면서 아는 거지만 이렇게 인터뷰 한 몇 번 해보는 게
제 생각엔 그래요. 뭐 대학에서 1년 정도 배우는 이론 수업보다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특히 현장의 일이니까 음. 직접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 한 가지 뭐가 남았을까요? 이제 한 가지는 제가 가끔씩 제가 최근에 네. 취업을 준비를 하면서도 제가 청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강의 음,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네.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아, 직접 강사로 네. 이렇게 해보셨구나.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교에서는 2번 정도 강의를 두 해봤었는데, 번이나? 네, 많진 않지만, 근데 그거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 네. 그리고 그 친구들을 직접 만나서 제 비전을 알릴 수 있는 점, 음, 그리고 그들의 비전을 듣고 네. 내가 뭐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그쵸. 내가 좀 더 다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음, 실력을 쌓고 내가 좀 음, 더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이런 청년들의 고민들을 덜어줄 수 있는 그리고 내 음, 실력을 키우는 그런 계속 그렇게 남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음, 저의 남을 돕기 위한 음, 그런 비전 활동들이 네. 저는 회사에 들어가서도 앞으로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불러주신다면. 네. 사실은 우리가 직장을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게 맞잖아요. 네, 뭐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뭐 도구라고만 생각하는 거는 사실 너무 세상적인 기준인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세상 기준을 좀 벗어나서 음,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네, 직장이 우리한테는 선교지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네, 또 지금 우리한테 이런 달란트를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도 음, 사실은 그 회사에 가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돌릴 수 있는 어떤 것을 해라고 네,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복음적인 가치를 놓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뭐 흔히 말하는 월요병이 걸릴 리가 없죠. 네,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도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곳이 회사니까 네, 그런 마음으로 잘 살아내셔서 앞으로도 배관 기술자 또 혹은 사회적 기업 이 두 가지 키워드에서 많은 교회 청년들한테 좋은 선례로 남아주시는 그런 기성호 멘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참 이게 멘토로서는 정말 뿌듯한 일인 것 같아요. 1년 만에 길을 잘 몰랐던 청년을 훈련시켜서 네, 사회에 내보낼 수 있다는 거 저는 다른 게 선교가 아니라 제 입장에서는 이게 제 가장 자랑스러운 선교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선례로 잘 남아주셔서 이 흐름들이 끊이지 않고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앞으로도 배관 기술자 또 혹은 사회적 기업을 꿈꾸는 교회 청소년들이나 교회 청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한테 이것만큼은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또 혹은 응원의 한마디라도 할 수 있다면 이제 카메라를 보시면서 한번 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먼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제가 되게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현장 일을 경험을 해보고 그리고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분위기, 현장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그리고 굉장히 루틴화 되어 있는 일상,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곳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런 또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경험해 보시고 좀 도전해 보신 다음에 정말 어떻게 보면 심사숙고하셔서 결정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참 중요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마무리를 좀 해드린다면, 저희가 꿈과 비전을 이뤄갈 때 잃지 않아야 되는 한 단어가 있다면, 저는 균형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놓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사회에서 필요한 실력을 우리가 교회에 간다고 이걸 다 외면해버리고 간다면 그것도 저는 정답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신앙도 필요하고 또 실력도 필요하다는 거 이거 빨리 깨달으셔서 교회에서 신앙 훈련을 받으신다면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 또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들도 굉장히 많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나갔을 때 실력 있는 크리스찬들을
여기저기서 다양한 업종에서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한국 사회가 되기를 또 바라봅니다. 네, 지금까지 멘토 아빠 TV의 윤멘토였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컨텐츠로 또 인터뷰 모임으로 또 다른 강의 컨텐츠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